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지3D입니다. 최근에는 바쁜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난주는 강의를 녹화하지 못하고 좀 쉬었었는데요. 오늘은 간만에 조금 짬이 나가지고 다시 녹화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작을 해본 것은 일단 제작한 트림 시트 3종을 가지고 여기 2층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나무 짜임, 그러니까 건물의 짜임부터 제작하는 걸 시작을 했죠.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트림 시트 3종 외에도 앞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트림 시트나 아니면 타일맵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회벽이라든가 여기 벽돌이라든가 지붕, 그리고 요 벽에 쓸 법한 요런 나무 벽, 그리고 요런 식생,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요런 중세 벽돌 같은 느낌, 뭐 여러 가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작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강의 형태로 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제작을 하는 영상만 찍기에는 어떻게 보면 영상의 분량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런 돌 트림 시트, 금속 트림 시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런 기본적인 1층 구조까지 만드는 걸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단한 타임랩스 위주로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할 수 있다 같은 그런 힌트가 될 수 있는 타임랩스 위주로 좀 녹화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이제 물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버텍스 한 땀 한 땀 차곡차곡 다 완성되어 가는 것들도 좋지만, 결국엔 이 집을 만들 때 제가 사용한 그런 방법이나 또는 트릭이나 또는 테크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쓰였는지가 더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트림 시트를 이제 활용하는, 그러니까 UV를 피고 모델링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까지는 좀 여러분들의 손을 풀어드리는 느낌으로 이제 한번 요 밑에까지만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지붕 같은 걸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이런 오크통 같은 걸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은지, 이런 과일 같은 것들도 트림 시터화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런 팁과 트릭 위주로 이제 녹화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집의 그런 모델링 원리 자체는 지난번 강의 때 내용과 SF 그 심플 박스, SF 박스 제작 방식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저 규모만 좀 크다 정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제 손풀기 차원에서 트림시트 워크플로우 이제 매핑하는 영상 위주로 촬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팁 위주로 이제 영상 작업을 해서 이제 완성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고, 대신에 이 집을 완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해볼 거예요. 자, 1층 부분은 여기 먼저 돌기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돌기둥을 만드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서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방법도 다 좋고 저런 방법도 다 좋고 그때그때마다의 방식이 다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어 제가 요 집을 만들 때 했던 가장 무난한 방식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 녀석을 이제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요 돌기둥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안쪽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도 이제 조금은 더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위에는 이제 2층 나중에 이제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요 벽면 폴리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우선 디태치를 해두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 1층인 요 벽 부분을 요 나무 기둥 끝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배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돌기둥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먼저 배치를 했고요. 자, 요 바이패드를 우선 저 돌기둥 근처에다가 배치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좀 해두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약간 무릎보다 조금 위쪽을 한번 잘라가지고 요 아랫동을 디태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아랫동 디태치한 걸 가지고 캡으로 메꾸고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서 약간 그 기둥을 받치기 위한 그런 머릿돌이라 그래야 될까요? 주춧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빠르게 제작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0으로 내리고 스케일로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스마트 익스트루드가 되죠. 아래쪽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이렇게 올리고 여기도 살짝 내려서 뭐 대략 이런 모양의 주춧돌을 좀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커넥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다닥 하고 좀 잘라주는 겁니다. 이제 그 쌓인 돌 느낌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돌을 이렇게 좀 쌓아 올렸는데요. 자, 저렇게 쌓아 올린 돌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고 여기서 챔퍼를 눌러서 이렇게 간격을 좀 벌려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선들만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여 넣어 줬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 녀석만 하이드 언셀렉티드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트림 시트 중에서 돌이 있습니다. mi 언더바 트립 언더바 스톤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적용을 하고 요거를 꾹 눌러서 쇼 리얼리스틱 버튼을 인풋 버튼을 눌러야만 노멀이 나오니까 반드시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이제 여기서 매핑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윗뚜껑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언랩 UVW를 꺼내주시면 돼요. 자, 이걸 꺼낸 상태로 오픈 UV 에디터를 이용해서 열어주시고 맨 아래에 보시면 여기 컨피규어 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맵심이라고 있어요. 이 맵심은 UV가 잘린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요. 필심은 사용자가 지정해서 자르는 그 엣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맵심이 다 보이면은 좀 보기 어려우니까 꺼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르는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2번 요 셀렉션의 엣지를 눌러서 요 선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쭉 선택이 되고요. 그 상태로 요 컨버트 에지 셀렉션 투 심즈를 누르면은 얘네가 이제 잘린 면이 됩니다. 잘린 선이 돼요. 프로젝션으로 먼저 모든 면을 컨트롤 A로 모든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눌러서 프로젝션 Y로 해서 정면 기준으로 좀 정렬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요 오브젝트에 대한 모든 버텍스가 UV 좌표상에서 일단 다 붙는 상태가 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초기화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필에 있는 팩을 클릭 해제하고 리셋 P를 누르면 이렇게 반듯하게 펴집니다. 자, 여기서 2번 눌러서 여기 엣지를 눌러서 여기 있는 루프 UV 그리고 링 UV를 눌러서 가로수만 선택하고 퀵 트랜스폼 쪽에 Align Horizontally in Place 이 두 번째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일자로 쫙 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프 링 눌러서 꾹 눌러서 Align Vertically in Place를 해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정렬이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트림 시트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 마디들만 이렇게 딱딱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 요 그로우 버튼 한번 눌러서 우클릭해서 브레이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모든 걸 다 선택을 해다가 얼티밋 트림 UV 스크립트를 꺼내고요. 요 스크립트를 킨 상태에서 인덱스 1 픽셀 하이트에다가 128 픽셀 1024 텍스처 기준 128 정도의 높이 정도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트림 인덱스의 레프트를 눌러서 왼쪽에 가지런히 정렬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높이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태에서 모든 UV가 한 자리로 배치가 됐고 간격만 조정해서 모두 같은 텍스처 비율을 갖도록 위치를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체커 패턴에서 요 노멀 맵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면 바탕에다가 노멀 맵을 깔 수 있죠. 요 상태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 돌을 좀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쪼개서 배치를 해보죠. 이 모서리 쪽에도 챔퍼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레프트에서 배치하고 유비를 가지런히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박스 같은 곳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배치를 했었을 때 문제점이라면은 아무래도 너무 모든 유비가 다 똑같아 보이는 문제점이 좀 있죠. 모든 유비가 똑같아 보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당히 긴 비율에다가 우선 좀 배치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보단 조금 긴 비율에다가 해서 조금 짜부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번엔 왜곡이 조금 덜 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겹쳐두면은 아무래도 모두 다 똑같은 트림시트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회전이나 미러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두 다 랜덤한 느낌으로 보일 수 있도록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부 선택을 하고 뭐 반대 방향으로도 회전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이제 이런 데는 이렇게 징검다리를 선택을 하다가 이제 미러로 그냥 반전을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미러로 반전을 해주고요. 여기도 마저 여기는 회전하고 미러를 해줘도 되겠죠. 회전 미러, 회전 미러를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엔 이제 랜덤하게 좀 선택을 해주는 거죠. 랜덤하게 그냥 면 임의로 적당히 원하는 면만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랜덤하게 바꾸기 위한 값이 선택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고 뭐 한쪽 방향으로 뒤집고 또 미러로 뒤집고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몇 번 더 뒤집어 가지고 다 랜덤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컴포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대신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쉐이딩이 휘어 있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좀 쉐이딩이 많이 휘어 있죠.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들어간 부분은 너무 짙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에 가깝게 들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웨이티드 노멀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웨이티드 노멀로 가지 않고요. 에디트 노멀로 갑니다. 자, 이거를 요 한쪽 면에 대해서 모두 선택을 해준 다음에 바로 에버리지 셀렉티드만 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에버리지를 해서 뭐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길쭉한 박스 모양의 그런 노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거를 뭐 한번 꺼보면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무거나 꺼내볼게요. 자, 그냥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냥 요 틈새에 있는 요런 노멀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인 박스 음영처럼 보일 수 있도록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노멀을 바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면은 이미 요 노멀 맵, 자, 요 노멀 맵을 보시면 이 노멀 맵에 이미 그런 모서리의 그런 꺾임, 베벨에 대한 정보가 이미 노멀 맵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매핑한 네모 돌 같은 경우는 상하, 좌우 이 네 방향 모두에 챔퍼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쪽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 노멀 맵이 가지고 있는 베벨에 의해 가지고 잘 표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쉐이딩 교정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에버리지 노멀 규칙을 따른다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에버리지 노멀이라면은 여기가 요 방향이고 여기가 요 방향, 여기가 요 방향으로 꺾여 있었겠죠, 면이. 이렇게. 그러면은 요런 둥근 쉐입과 요렇게 부드러운 쉐입, 이런 둥근 쉐입,
이런 가상의 노멀이라는 면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면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 안쪽은 이렇게 면이 살짝 휘어져 있는 만큼 버텍스 노멀 상으로 이 픽셀 노멀과 가중치가 붙으면은 훨씬 더 깊은 각도로 꺾여서 좀 새카만 음영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텍스 노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향을 평면으로 교정을 한번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픽셀 노멀이 가지고 있는 요 각도를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버텍스 노멀에 의한 가중치가 붙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런 노멀 맵에 의한 베벨 음영만 딱딱 나오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정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간단한 돌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제 기호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돌의 모양을 이제 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뭐 꺾고 붙이고 잡아 늘기고 하는 걸 통해서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취향껏 원하는 느낌으로 잘 꺾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꺾어서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이게 베이크한 그런 노멀 맵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트림 시트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버텍스 노멀이랑 픽셀 노멀이랑 어떤 그런 종속성을 가지지 않고 독립된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추가적인 면 방향이 필요다 하라고 한다면은 그냥 버텍스 노멀에 들어가서 에디트 노멀 들어가서 조금만 각도를 조정을 해주면은 끝날 일인 거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만큼 여기가 약간 위로 들린 음영이 났으면 좋겠다. 살짝 들어주고 여기 살짝 내리는 걸 통해서 아이고 여기 앞에 이렇게 살짝 내리는 걸 통해서 약간 이렇게 실루엣에 따라서 살짝씩 휘는 듯한 음영이 들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살짝 꺾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만인 거죠. 이게 만약에 베이크한 노멀이었으면은 만약에 스무딩 그룹을 1로 두고서 베이크를 했다 같은 환경이었다면은 이게 버텍스랑 픽셀 노멀의 종속성이 워낙 결합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버텍스 노멀을 꺾는 순간 바로 면 방향이 다 깨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겠죠. 그런 면에서 트림시트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로우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마음껏 버텍스 노멀을 가지고 놀면서 작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살짝 키워본 다음에 자, 적용이 안 됐네요. 오케이, 적용을 했고요. 깜름 UVW 켜서 여기서 컨트롤 A로 모든 면 선택하고 플레이너 맵을 눌러서 이제 뭐 펴준 다음에 윗뚜껑 브레이크로 떼고 요 노멀 맵 바탕에 켜주신 다음에 요 적당한 모양과 텍셀 윗을 가질 법한 그런 위치에다가 잘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정면 기준으로 얘는 같이 펴보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심을 받고 그다음에 모든 면 선택해서 그냥 팩 끄고 필에 있는 리셋필을 눌러서 일자로 피고 리쉐이프 엘리먼트의 스트레이튼 셀렉션 그리고 릴렉스 한 번 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퀵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잘 얼라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얼라인 호리즌털리 인플레이스랑 얼라인 버티컬리 인플레이스 이 두 개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몇 강의였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한 적은 있었는데 이 리쉐이프 엘리먼트에 있는 스트레이튼 셀렉션은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쿼드 형태의 폴리곤으로만 구성이 된 경우 빠르게 이렇게 쿼드 형태로 펴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녀석의 단점이 뭐냐면 이 면적의 그런 비율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비율을 무시하고 펴버리기 때문에 텍셀이 좀 더 늘어진 형태로 이렇게 네모 형태로 정렬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해서 여기에서 릴렉스를 한 번 더 눌러줘야 실제로 폴리곤 면적 비율에 거의 근접한 형태로 다시 정돈이 되죠. 이제 아까 스트레이튼 셀렉션으로 했었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박스 사이즈가 너무 가늘었고 얘는 너무 두꺼운 형태였어요. 이렇게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항상 스트레이튼 셀렉션은 정리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빠르게 가지런히 정렬하기 위한 용도고, 여기서 릴렉스 한 번 더 누르고 다시 한번 루프 UV랑 얼라인 버튼 호리존털리 인 플레이스, 그리고 역시 루프링, 그리고 얼라인 버티컬리 인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정렬을 해야 보다 정확한 텍스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브레이크로 떼고 브레이크로 다 분지르고 레프트로 뭉쳐 놓은 다음에 여기 네모난 쪽에다가 요 직사각형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브레이크로 떨궈도 될 것 같고요. 레프트로 뭉치고 전부 다 같은 UV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요 끝에 말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얼라인 버티컬리 인 피벗을 이용을 해서 합쳐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적당한 비율의 트림 시트 위치에 배치를 해두면 이렇게 깔끔하게 매핑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SF 박스 때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약간 안으로 들어간 듯한 베벨 디테일을 좀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건 어떤 식으로 추가할 거냐? 자, 여기랑 여기 두 개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먼저 디티치 에즈 클론을 이용해서 그냥 떼내는 게 아니라 복사본을 떼내는 겁니다. 복사본을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OK 버튼 누르고 한 번 더 같은 자리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잡힐 겁니다. 여기서 인셋을 하는데 인셋을 그룹이 아니라 바이 폴리곤으로 각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I 눌러서 반전 삭제, 한 번 더 컨트롤 A 눌러서 인셋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딜리트, 그리고 이 녀석 앞으로 좀 당기고 얘도 이렇게 대충 앞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노멀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 바깥쪽 요 왼쪽을 바라보는 노멀들을 다 잡고 유니파이,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이 바깥쪽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바깥쪽 것만 선택하고 유니파이 셀렉티드로 이쪽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왼쪽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드래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수평, 여기는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베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니파이 셀렉티드 안쪽 거는 선택해다가 뒤로 드래그를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사용자가 수동으로 노멀을 조절해서 초록색이 되었죠. 요거는 이제 록 노멀, 즉 버텍스의 위치를 수정한다 그래가지고 노멀의 값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잠가버렸다는 걸 의미하죠. 이 상태로 3번 보더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얼라인 X, 여기도 얼라인 Y를 눌러서 정렬을 하고 이렇게 뒤로 잘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본체와 요 녀석을 UV를 한 번 더 같이 펴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같이 펴느냐. 자, 이게 데칼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 면을 선택하고 같이 프로젝션 X축이군요. X로 펴주고요. 한꺼번에 UV를 펴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요 이 픽셀의 위치가 정확하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고 잡아 늘리면 마치 버텍스를 이어붙이지 않았지만 한 덩어리인 것처럼 깔끔하게 잘 붙으면서도 안쪽으로 들어간 베벨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선택하다가 이제 프로젝션 Y로 정면 기준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역시 같은 위치에 다시 재배치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특수한 노멀 데칼 쉐이더나 뭐 그런 부가적인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이렇게, 그리고 폴리곤을 이제 이어붙이는 수고를 더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디테일을 넣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면은 이제 요거를 어태치를 해서 합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반대쪽에다가 복사를 이제 요
스냅을 걸어서 깔끔하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근데 얘가 여기 벽면이 좀 들어가야 되는군요. 요것도 벽면이 좀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서 스냅을 요 나무 도막에 요 끄트머리에다가 걸고, 그 다음에 요거를 스냅을 다시 요 들어간 벽만큼으로 걸어주면 같은 위치가 될 거고요. 그 상태로 90도만 회전을 해서 이제 리셋 엑스폼을 해주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층에 배치가 되는 요런 돌 기둥 같은 걸 만들어 봤고요. 뭐 기호에 따라서는 요 뒤쪽에다가도 이렇게 좀 배치를 해 볼 수도 있겠죠. 뭐 파묻히는 만큼 이런 데칼이 있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 같은 디테일들은 이렇게 골라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었다면은 뭐 여기 안쪽에도 나무 기둥이 이렇게 마무리 지듯이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적당히 사이즈를 줄여서 파묻어 두면 되겠죠. 끝에 있는 폴리곤은 필요 없으니까 잘 집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다가도 프레임을 한번 쳐봐야 되겠죠. 뭐 프레임 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뭐 여기서 간단한 게 좀 빠르게 칠 만한 좋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라인을 하나 만들어 뒀고요. 자,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다가 그런 베벨 디테일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먼저 자 리파인을 이용을 해서 여기 버텍스, 이 스플라인의 버텍스 하나 생성하고, 해서 우클릭 베저 코너 누르고 리셋 탄젠트를 한 번 더 눌러서 이 그 기울기 조절자를 만들고 이 스케일을 좀 줄여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스플라인 미러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뭐 스플라인에서 사용하는 시메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플립을 눌러서 양쪽에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정면 기준으로 베벨로 이용할 만한 측면 디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이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찍고 뭐 찍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스냅을 걸어서 여기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그런 튀어나 이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생성할 베벨 폴리곤에 대한 그런 모양이고요. 자, 여기서 스플라인 미러 한 값에서 베벨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 꺼낼 거예요. 베벨 프로파일이라는 걸 꺼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베벨링을 베벨 프로파일 에디터를 이용하면은 베벨을 직접 그어서 만들 수 있지만 뭐 그거보다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임프루브드가 아니라 클래식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베벨 프로파일의 픽 프로파일을 눌러서 이 스플라인을 누르면은 폴리곤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베벨 프로파일의 프로파일 기준으로 들어가서 회전을 해가지고 이 프로파일이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어디 한번 계속 회전을 해볼까요? 270도를 돌리니까 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나왔네요. 이 모양이.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이 베벨 프로파일 값을 뒤로 이렇게 빼서 잘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를 좀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줄이고, 그러면은 같이 반응해서 줄어요. 자, 여기서 사이즈도 같이 줄여주고 두께감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해주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 뎁스 깊이감도 좀 이렇게 줄여서 뒤로 잘 들여 넣어주고, 이렇게 뎁스도 잘 들여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뎁스도 너무 깊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줄이죠. 좀 줄이고 조금 더 늘리고 해서 이렇게 딱 잘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줄여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베벨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그런 건물의 그런 벽에 장식할 만한 그런 데코레이션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뭐 요 베벨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요런 데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잘 복사해 두시면 되지만 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회전을 해서 요 사이에 잘 배치를 해 두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인에서 그냥 값을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 딸려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관리가 되면은 이제 굳이 모델을 버텍스를 땡겨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지 않더라도 금방금방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회전을 해 가지고 잘 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은 자, 요 녀석에다가 이제 머티리얼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언림 UVW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녀석 먼저 요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모든 UV상에 버텍스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리세피를 이용해 가지고 쭉 펴줍니다. 자, 이렇게 잘 펴졌으면은 이 상태로 요 리시프 엘리먼트의 스트레이튼 셀렉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릴렉스 한 번 더 누르는데 아이고 이게 엄청나게 튀는군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너무 꼬이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릴렉스 하지 마시고 요 너무 꼬이는 부분 위주로만 선택하고 이렇게 릴렉스를 눌러 주시면은 잘 펴져요. 자, 요 상태를 기준으로 여기서 루프 링을 눌러서 이제 align horizontally in place, align vertically in place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은 여기서 다시 노멀 범프 들어와서 이제 적당히 잘라내야 되겠죠. 자, 윗줄 잘라내고요. 이게 그 삼각형이 뜨는 게 아무래도 요 밑에 베벨 프로 요 스플라인 미러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얹어져서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얘네가 폴리건이라 메쉬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언림 UVW 밑에 에디트 폴리를 얹어보고 올라오면은 아마 이제 트라이앵글이 안 생길 겁니다. 지금 이제 베벨 프로파일 이 라인으로부터 스플라인 미러 베벨 프로파일로 올라올 때까지는 이제 계속 그 메쉬 상태여서 트라이앵글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작동하는 게 좀 많았으니까 이렇게 다시 풀어서 좀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다시 얼라인 호리즌털리 인플레이스, 얼라인 버티컬리 인플레이스로 이제 딱딱딱딱 끊어주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루프 선택, 루프 선택, 루프 선택 좀 마디 단위로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도 끊어줄게요. 요 끝에는 좀 다른 걸로 요 마디가 끊어지는 요런 데 배치가 되면 이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늘기 비율에 따라서 좀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좀 선택을 하다가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선택을 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랩트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쭉 드래그 쭉 드래그 쭉 드래그를 해서 모두 같은 비율의 UV로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계속 당겨서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잘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끝두머리만 딱 얼라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제일 가느다란 애들이었으니까 그 가느다란 쪽에다가 이렇게 잘 배치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매핑이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거. 여기 들어갈 것도 오케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레프트 이제 엘리먼트를 셀렉트 바이 엘리먼트 같은 걸 누르고 이제 이렇게 잘 정렬을 해서 끝에만 뭉쳐주고 그리고 얘네는 조금 더 두꺼운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가 잘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잘 들어갔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가운데 쪽에 대한 매핑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가느다란 거 쪽끼리는 가느다란 거끼리 이제 이렇게 레프트로 잘 뭉치고 그 다음에 일단 또 끝에서부터 이렇게 줄여서 같은 UV 비율로 맞춰야 되니까 쭉 끌어오고 드래그 선택, 끌어오고 드래그 선택, 끌어오고 드래그 선택. 그걸 한 다음에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끝에만 얼라인을 해주고 그래서 가느다란 기다란 쪽 맨 위면 되겠네요. 가느다란 기다란 쪽. 아니면은 좀 반복이 되는 느낌을 주고 싶다. 뭐 한 3칸짜리로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밑에 3칸짜리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선택을 해서 정렬하고 셀렉트 바이 엘리먼트 선택 쉬프트 드래그 해서 끝에 딱 맞추고 셀렉트 바이 엘리먼트 풀고 1번 눌러서 버텍스 모드 끝에 선택하고 얼라인 버티컬리 투 피벗을 이용해서 딱 깔끔하게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두꺼운 쪽에 그 3칸짜리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네, 됐는데 3칸도 조금 비율이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한 5칸으로 늘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5칸까지 늘려주면 잘 들어갔네요. 이렇게 줄이 딱딱딱딱 열 맞춰서 잘 들어갔죠. 자,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렇게가 될지 모르겠네요. 먼저 얘네가 이제 버텍스 인덱스가 만약에 버텍스의 순서가 같다면은 요 위에다가 모디파이어를 복사를 하면은 그대로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되네요. 잘 되네요. 이렇게 UV를 다시 피지 않고 그냥 같은 오브젝트니까 길이만 조금 다르게 세팅되어 있을 뿐이지 버텍스의 생성 순서는 똑같으니까 같은 오브젝트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클릭 페이스트를 해주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 하나만 작업을 해도 나머지에도 그대로 값을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이 수업의 마무리로서 이제 요 아래쪽에 그런 돌턱 같은 것만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약간 보도블록 아니면 뭐 연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여기서 대충 라인 하나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다가 이번에는 또 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 Enable Input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디얼이라고 하면 이제 실린더 타입인데 여기서 렉탱귤러로 바꾸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딛는 녀석이니까 약간 5cm 0.05로 하면 5cm 정도고요. 그리고 위스를 0.2 정도 하면은 이제 그 20cm 쯤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연석을 만들어 보는 거죠. 배치를 하고 자, 여기서 드래그하고 시프트 드래그하면 버텍스가 생기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고 여기서 또 시프트 드래그 이렇게 하면 연석을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죠. 어떤 형태를 굳이 플레인 메쉬 가지고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드래그에 쉬프트 드래그 또는 드래그하는 걸 통해서 연석을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들여놓고 여기도 쉬프트 드래그 이제 드래그해서 들여놓고 쉬프트 드래그 이렇게 당기고 그래서 쭉 늘려서 뭐 여기서 반대쪽으로 그냥 확 하고 작업해버리고 싶으면은 뭐 여기서 그냥 시메트리를 걸어버려도 되죠. 만약에 대칭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메시화를 이미 시켰으니까 그냥 일반 지오메트리용 시메트리를 꺼내다가 이렇게 반대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그런 연석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이 상태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뭐 뒤쪽에다가 마저 잘 붙여주고 그 상태로 이제 아래쪽은 필요 없으니까 뒤쪽 지워주고 아래쪽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해서 아래쪽 지워버리고 뒤쪽도 필요 없으니까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깔끔하게 딱 필요한 부분만 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부분만 잘 남겼으면은 여기서 먼저 요 오토 스무스를 이용을 해서 스무딩 그룹이 뭐 위에가 아무리 평면이라고 해도 스무딩 그룹이 묶여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딱 되도록 잘 했고요. 상태로 다시 M 버튼 눌러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고 요 스톤을 눌러서 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Unwrap UBW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펴주면 되겠죠. 자, 이 녀석들 선택해서 리쉐이프 엘리먼트 먼저 초기화부터 해야 되겠네요. 초기화하고 팩하고 전체 선택 컨트롤 A로 그리고 리쉐이프 엘리먼트 했는데 뭔가 제대로 잘 동작을 하지 않는군요. 뭐 이럴 때는 그냥 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최대한 일자 가까운 느낌이 들도록 꺾어주고 뭐 비율 신경 쓰지 않고 확 늘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잘 늘겨버리고요. 여기서 잡고 그냥 툭 하고 회전을 해버린 다음에 이렇게 잘 늘겨서 적당히 배치한 다음에 릴렉스 걸고 그리고 한번 당겨준 다음에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군요. 이렇게. 자, 다시 돌아와서 2번 그다음에 루프 일자로 잘 펴주시고요. 루프 링 한 다음에 또 일자로 잘 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자, 이제 연석을 매핑을 해본 차례인데 연석을 매핑하는 거는 몇 가지 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연석이 연결되는 요 부분이 요 부분에 이제 폴리곤 쉐입이 그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자로 내비둔 상태에서 매핑을 해버리면은 이 안쪽에 있는 요 면들의 꺾인 방향이 다 늘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 몇 가지 방법을 그 방법을 좀 섞어보죠. 자, 우선 여기는 가장 저렴한 방식을 써볼게요. 그 저렴한 방식은 일단 브레이크를 하고요. 가져온 다음에 요 위에 면이 왜곡이 되지 않도록 요 위에 면이 왜곡이 되어 보이지 않도록 그냥 여기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UV 모양을 복원해 주면 되는 거죠. Alt Shift를 누르고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제 대칭 스케일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 일자 쉐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텍스처를 올바르게 투영할 수 있도록 교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뭐 아래쪽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위로 잡아만 늘겨도 매핑이 잘 되는 편이죠. 자, 이렇게 작업을 좀 했습니다. 대신에 요 끝에 어떤 라인이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할 때에는. 그래서 뭐 요 방식의 장점은 저렴하다지만 단점은 요 모서리 쪽 요쪽에 어떤 그런 이런 베벨 라인 있죠. 텍스처에 의한 베벨 라인이 여기에 들어가게 만들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랑 여기는 그냥 텍스처 비율이 좀 왜곡이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펴서 그냥
일자로 잘 펴주고 그냥 레프트로 배치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대신에 요것도 이렇게 했었을 때 단점은 역시 그런 가장자리 쪽의 연석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잘한 애들은 뭐 왜곡이 되어도 크게 티가 잘 안 나는 편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적당히 그냥 일자로만 잘 펴주시고 그런 데다가 잘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끄트머리 연석, 요 가장자리 연석 모두 다 잘 표현이 되게 됩니다. 뭐 약간의 늘어짐은 있지만 티날 정도도 아니고 신경 쓸 만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런 짧거나 한 칸짜리에 해당하는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그냥 나눠서 겹치고, 아이고, 뭐 어떻게 보면 릴렉스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릴렉스도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딱 박스형으로 가지런하게 잘 펴준 다음에 이런 데다가 배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런 베벨링 데이터도 생기니까 조금 더 시각적으로 나은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도 브레이크 레프트로 뭉치고 끝에 뭉쳐주고 위로 올려서 그 옆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잘라다가 레프트 가져와서 일자로 좀 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위로 드래그 앤 드롭 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옆쪽 있죠. 여기는 조금 더 비용이 드는 방법이지만 뭐 그래봤자 그 비용이 뭐 플랫폼에 따라서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뭐 약간의 거슬리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시각적으로 훨씬 더 이쁘고 정교하면서 이제 끝에다가 베벨 라인을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먼저 요 세 칸짜리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하되 조금 더 빽빽하게 해볼까요? 다섯 칸쯤 보이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대로 들어 올렸고요. 자, 그리고 바이패드가 살짝 거슬리니까 앞으로 옆으로 치우고 여기 있는 모듈도 치우고 이 상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인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자, 먼저 원룸 UBW를 나와줍니다.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있죠. 요 끝에다가 끝과 끝에 줄을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이 방향에 맞춰서 얼라인을 통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그죠? 굉장히 깔끔하게 됐죠? 자, 이거는 결국 이 중간 마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면 있죠. 여기면은 박스 타입으로 결국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다리꼴 비율이었던 거를 이제 그냥 잡아 늘겨서 교정을 해주는 느낌에 가까운 거죠. 자, 이렇게 끝에다가 딱 갖다 대고 여기도 끝에다가 잘 갖다 대주면 됩니다. 이것도 위로 조금 더 올리고요. 자, 이렇게만 해도 그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은 일렬로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끝에 약간의 왜곡 비율은 있지만 그거 말고도 끝에도 이렇게 베벨 라인을 같이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폴리곤을 이제 조금은 더 사용하는 걸 통해서 비용이 약간 상승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시각적으로 교정되는 효과는 굉장히 깔끔하고 크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저렴한 쪽인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비용이 더 드는 쪽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중요도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도 마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머지 전개도 할게요. 자, 나머지도 여기도 워낙 조그맣고
않고 늘어져도 티가 안 날 것 같은 부분이니까 이제 폴리곤의 원본 비율을 살릴 필요 없이 일자로 가지런하게 잘 정렬시킨 상태로 그냥 배치만 잘해주면 되겠죠. 이런 데에다가 적당히 배치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끝에도 마저 선택을 하고 이제 얼티밋 트림 UV로 합치고 끝에 정렬하고 위로 접어준 다음에 요것도 적당한 요 비율의 트림 시트 영역에 잘 배치만 해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는 아까 안 폈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일단 위로 접고 얘도 한 5칸짜리로 적당히 늘려준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늘려준 다음에 끝에랑 끝에 폴리곤을 추가하고 Y 방향으로 정렬, Y 방향으로 정렬을 해서 이제 요 늘어짐을 복원을 좀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래 그 건물 하단부에 깔리는 그런 연석까지도 작업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연석 또한 더욱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여기도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연석 자체에다가 이 매핑이 된 요 위치를 기준으로 폴리곤을 나눠서 폴리곤을 더 증가시키는 대신에 그런 어떤 그런 오브젝트의 쉐입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살릴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참고로 요거는 오버워치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연석이나 이런 브릭 디테일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오버워치 쪽에서. 그래서 오버워치를 잘 참고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석의 디테일을 이렇게 좀 잡아서 늘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연석의 쉐입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걸 통해서 그런 느낌을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것 또한 이제 이렇게 연석에 그런 폴리곤을 다듬는 만큼 버텍스 노멀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 테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나서는 버텍스 노멀들을 이렇게 선택을 좀 해다가 이 휘어진 노멀들을 한 번 더 잘 다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셀렉티드 위에도 이렇게 드래그 셀렉트를 해다가 에버리지 셀렉트를 해가지고 이제 버텍스 노멀의 방향은 무시를 하고 최대한 픽셀 노멀의 방향을 따르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교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머티리얼을 꺼내서 시각화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맥스가 잠깐 멈췄군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게 버텍스 노멀을 교정한 느낌이라면은 이제 교정하기 전 거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되돌려 버텍스 인덱스를 깨서 되돌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버텍스의 위치를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쉐이딩이 깨지는 거를 이제 에디트 노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박스 타입처럼 보일 수 있도록 가지런하게 정렬을 했고요. 요 상태에 따라서 이제 노멀맵만 적용을 하면은 노멀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만을 따르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교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더 흥미로운 디테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1층 하단부에 쓸 법한 그런 돌 트림 시트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그런 디테일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몇 가지는 SF 박스 때 작업을 했던 그런 방식을 응용을 해본 포인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을 만들 때 생기기 쉬울 법한 그런 아티팩트, 그런 잘못 매핑될 법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이제 이런 베벨링 디테일이나 몰딩에 대한 디테일을 빠르게 만들어낼 법한 베벨 프로파일을 이용한 접근, 그리고 이제 버텍스 노멀을 교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트림 시트가 가진 픽셀 노멀 방향을 따르도록 해서 더 자연스러운 그런 돌의 그런 베벨링 디테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실루엣을 마음대로 잡고 버텍스 노멀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럴듯하게 교정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그런 두 번의 그런 트림 시트 매핑 과정을 통해서 그런 손풀개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프랍들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제 트림 시트로 만들 때 효율적이고, 또는 이런 프랍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디테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더 추가를 해볼 수 있다 같은 그런 트릭과 팁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이 집을 만들기 위한 그런 트릭들에 대한 안내가 모두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블렌딩 쉐이딩이라든가 아니면 천질질 쉐이딩, 뭐 그런 쉐이더에 관한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에서 이 집을 어떻게 구성하고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수업으로 점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층에 있는 디테일들을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난 강의도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요 강의도 한번 잘 따라서 진행해서 요거 이후로 그냥 원화를 보시면서 쭉쭉쭉쭉 모델링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어,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완성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빠르게 모델링하기 위한 팁 같은 것들은 계속 녹화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뭔가가 막힌다 싶으면은 거기서 잠깐 뭐 스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강의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막히던 포인트였으면 그걸, 그런 강의를 보고서 잘 소화를 하시면, 해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